유튜버 쯔양의 과거 폭로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국진이 사과했습니다. 저와 구재영님의 녹취록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숨기고 싶었을 과거가 공개되어 버린, 그래서 피해를 입은 쯔양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입막음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 번뿐이었고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쯔양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구재영님이 이제까지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거라는 추측,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쯔양님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많이 받은 피해자라는 건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2023년 2월 27일에 300만 원을 구재영님으로부터 입금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300만 원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도 자신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쯔양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쯔양님에 대한 아픈 사연과 전후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구제역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장난조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통찰력 있게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저 모자란 생각과 가벼운 언행으로 쯔양님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튜버들이 잇따라 사과 입장을 밝히는 건 검찰 수사 착수와 함께 유튜브 측 조치가 이어지면서 몸을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익화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 외에도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쯔양도 협박 유튜버들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돈을 벌 수 없도록 수익 창출을 막았습니다. 쯔양이 고소한 유튜버 중 한 명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와 전국진, 구제역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 채널로 지목됐습니다. 구독자가 카라큘라는 100만, 전국진은 22만, 구제역은 12만 명이 넘는 유명 채널들인데 유튜브 측이 이들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튜브 측은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하고 수익을 올릴 수 없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들은 유튜버의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영상 광고 등을 게재해 수익을 내는데 이 길이 막힌 겁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쯔양도 어제 커뮤니티에 이들 3명과 익명의 협박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받은 교묘한 방식의 협박 때문에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쯔양에게 5,500만 원을 받아낸 걸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은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정당한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사이버 레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넘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고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4년여 동안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4년에 걸친 폭행 피해를 녹음한 파일만 3,000개가 넘는다고도 했습니다. 찌양 측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40억 원이 넘는 돈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전 남자친구가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은 찌양의 이런 과거를 방송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아무런 제재나 감시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도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검찰은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곧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유튜버 찌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최근 또 다른 협박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제혁은 지난 2022년 택배기사 갑질 사건의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한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성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자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성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 과거 행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영상 기대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협박을 인정해 구제혁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구제혁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제혁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비위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구제혁의 행위를 협박으로 본 겁니다. 구제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